우주라는 홀로그램 영화관. 우리는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저기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우주는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믿는다. 절대자가 있다면 그 역시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는 존재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바꾸어 보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의식 속에 나타난 세계뿐이다. 태양도, 달도, 가족도, 거리도,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결국은 의식 안에 나타난 경험이다. 우리는 한 번도 의식 밖으로 나가 세상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언제나 의식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본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더 근본적인가? 우주가 먼저 있고 의식이 그 우주를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의식이 먼저 있고 우주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일까? 현대 신경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눈은 바깥 세상을 직접 보는 카메라가 아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된다. 뇌는 그 신호를 해석하고 조합하여 하나의 영상 세계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풍경은 사실 뇌가 재구성한 내부 모델이다. 최근 인지과학의 예측 처리 이론은 더욱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뇌는 수동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예측하고 생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현실을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존재이다. 만약 이 과학적 원리를 좀 더 상상에 맡기면 어떨까? 어쩌면 뇌는 영사기이고 의식은 감독일 수 있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이 투사한 거대한 입체 영화일 수 있다. 그때 눈은 영화관의 출입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관객은 극장에 입장한다. 눈앞에는 산과 강, 태양과 별, 수십억 광년의 은하들이 펼쳐진다.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현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일 수도 있다. 밤이 되어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는가? 순간적으로 시각 세계가 사라진다. 마치 영화관의 전원이 꺼진 것과 같다. 다시 눈을 뜨면 영화는 이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의 지속이라고 해석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의식이 다시 상영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 인도 베단타 철학은 오래전부터 세계를 마야라고 불렀다. 마야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경험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최종적 실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마치 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스크린 위의 장면이 궁극적 실체는 아닌 것과 같다. 불교의 유식학 역시 비슷한 통찰을 보여준다. 유식학은 삼계유식 만법유식이라고 말한다. 우주 전체가 마음의 작용이며 모든 현상은 의식의 표현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객관적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의식의 깊은 층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드라마일 수 있다. 서양 신비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고대 헤르메스주의는 위와 같은 것이 아래에도 있다고 말하며 우주와 의식이 하나의 거대한 거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신이 의식 안에서 만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에게 우주는 신이 창조한 기계가 아니라 신이 살아있는 꿈에 비유됐다. 현대 물리학 역시 물질에 대한 전통적 직관을 흔들고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물질은 대부분 빈 공간이며 입자와 파동의 경계조차 명확하지 않다. 물질은 생각보다 훨씬 덜 물질적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우주는 의식이 만든 영화다는 결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물질 중심 세계관의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만약 우주가 거대한 의식의 영화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조계의 은하도 집처럼 벽돌을 쌓아 만든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펼쳐 보이는 무한한 상상력의 풍경이다. 마치 작가가 한 편의 소설 속에 수많은 도시와 인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의식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낼 수 있다. 그 경우 절대자는 집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다. 그는 스크린도 아니고 영사기도 아니다. 그는 꿈꾸는 존재이다. 우주는 그의 꿈이고 별들은 꿈속의 불빛이며 우리는 그 꿈속을 걷는 등장인물들이자 그 의식의 한 조각일 수 있다. 그런 자각은 가장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운다.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과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이 사실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과 관련하여 벤저민 리벳의 실험이 유명하다. 1980년대 초 리벳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원하는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뇌파를 측정하여 뇌 활동과 참가자의 의식적 결정을 비교했다.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참가자들은 지금 움직이겠다고 의식적으로 느끼기 약 0.2초 전에 마음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뇌에서는 이미 약 0.5초 전부터 움직임을 준비하는 신호가 나타났다. 이 신호를 준비 전이라고 부른다. 즉 시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뇌의 준비 전이 발생, 약 0.5초 전, 의식적 결심 발생, 약 0.2초 전, 이어서 실제 손가락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 결과만 보면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가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2008년 존 다일런 헤인스 연구팀은 뇌측정기기를 이용해 더욱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가 오른손을 움직일지 왼손을 움직일지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최대 7초에서 10초 전에 뇌 활동 패턴만 보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였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자유의지는 환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벳 자신도 인간에게는 거부권이 있다고 보았다. 무의식이 행동을 준비하더라도 의식이 마지막 순간에 하지 말라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결정론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식이 명령하고 뇌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벳 실험은 오히려 영화가 이미 상영되고 있는데 의식은 그 장면을 뒤늦게 보고 있는 관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의식은 영화의 감독이라기보다 먼저 진행되는 무의식적 스토리를 관람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은 차원의 의식이 무의식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표면에 자아는 그 결과를 관람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 현대 신경과학은 불교의 유식학, 융의 집단 무의식, 신비주의 전통과 흥미로운 연관성을 보여준다.